앞선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모든 운동에 앞서서 횡격막 호흡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횡격막 호흡법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편에서는 의학적 관점에서의 횡격막 호흡법과 효과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는 운동역학 관점에서 코어 트레이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횡격막 호흡법을 통해서 복강내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횡격막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격막은 배와 가슴 사이에 위치하며 근육으로 된 막으로 횡격막의 위쪽은 가슴, 아래쪽은 배로 구분이 되며 가로막이라고도 합니다. 즉 우리 몸은 횡격막을 중심으로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횡격막의 위쪽에는 심장과 폐가 위치하고 아래쪽에는 간장, 위장, 소장, 췌장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횡격막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갈 때, 즉 들숨과 날숨에서 횡격막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숨만 쉰다면 이 횡격막이 잘 움직일까요?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폐로 공기가 들어오며 폐가 커지게 됩니다. 이때 가슴속 공간이 넓어져야만 폐로 많은 공기를 흡입할 수 있습니다. 가슴속 공간은 가로 방향과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넓어지기 위해서는 폐를 감싸고 있는 갈비뼈가 가로로 벌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갈비뼈 사이에는 늑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은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로 많은 양의 공기를 마시는 깊은 호흡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이때의 호흡을 흉식 호흡이라 하고 갈비뼈가 가로로 많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가슴이 위쪽으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반면 횡격막이 수축하게 되면 아래로 당겨지게 되는데 이때 가슴 공간이 세로로 크게 확장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위, 아래, 위, 아래. 그래서 횡격막 호흡을 가슴속 스트레칭이라고도 합니다. 얕게 하는 흉식 호흡과 깊게 하는 횡격막 호흡, 그 차이가 보이시나요? 하지만 우리는 깊은 호흡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근심, 슬픔, 분노, 스트레스, 긴장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불룩한 아랫배를 감추기 위해 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꽉 주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숨이 잘 안 쉬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횡격막을 충분히 하강시키면서 깊은 호흡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따라해 보세요. 먼저 편히 누워 무릎을 적당히 세워 보세요. 그리고 왼손은 가슴 중앙에, 오른손은 배꼽 위에 놓아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가슴과 배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숨을 쉴 때는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뱉어주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풍선에 공기를 넣는다는 생각으로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해주세요. 숨을 내쉴 때는 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입으로 뱉어주세요. 들숨에서 횡격막이 하강하게 되고 배를 아래로 밀어 누르니까 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숨을 쉴 때 가슴에 올린 왼손은 움직이질 않고 배 위에 올린 오른손만 움직이고 있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혹 잘 안 되시는 분은 인내를 가지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편안하게 해주세요.
배 위에 약간의 무게가 있는 물건을 올려놓고 들어 올리고 내리는 느낌으로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숨쉬는 속도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1분에 6번 호흡하는 것입니다. 즉 10초에 들숨과 날숨을 한 번 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시면서 넷을 세시고 내쉬면서 넷을 셉니다. 이게 편안하게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마시면서 넷을 세시고 내쉬면서 5가지 가보겠습니다. 5가지 셀 동안 내쉬는 게 어려우시다면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후 하고 뱉어보세요. 목표가 10초니까 이제 마시면서 넷을 세시고 내쉬면서 6가지 가보겠습니다. 이게 충분히 잘 되신다면 앉아 있을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어떤 자세에서도 가능하실 겁니다. 단 앉거나 서 있을 때 어깨가 위아래로 들썩이는지 목에 있는 흉쇄 유돌근을 사용하는지 주의하시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횡격막이 충분히 하강하지 못하므로 숨을 깊이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횡격막 호흡 훈련을 매일 3번씩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중간에 한 번. 한 번 하실 때에는 5분씩 진행을 합니다. 10초에 한 번이니까 1분이면 6번, 5분이면 30번 호흡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재셔도 되지만 이렇게 호흡을 30번 하신다는 목표로 해주시고 들이쉴 때 4초, 내쉴 때 6초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횡격막 호흡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의학적 관점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학 채널이 아니니 간단하게 잘 알려진 효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횡격막을 중심으로 배와 가슴이 나누어진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횡격막에는 식도열공, 정맥공, 동맥열공이라고 하는 3개의 구멍이 있어 가슴과 배를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식도열공으로 식도와 미주신경의 줄기가 통과하게 되는데 식도열공을 조여서 위와 위장 내용물의 역류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 식도열공의 조임근에 문제가 생기면 식도 역류나 횡격막 탈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횡격막 긴장으로 식도열공의 조임근이 과긴장하면 미주신경의 가지가 압박을 받게 되어 미주신경의 내장기 조절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횡격막 호흡이 되기 시작하면 초기 반응으로 미주신경과 복부의 자율신경 기능이 살아나 내장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반응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횡격막 호흡법을 사용해서 역류성 식도질환을 치료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본 사례의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맥공, 동맥열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는 혈액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배관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횡격막이 하강하면 가슴에 음압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말초혈관을 돌고 하대정맥으로 돌아오던 혈액들이 심장으로 쭉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즉, 횡격막에 충분한 상승 및 하강이 되어야 혈액순환 펌프가 잘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횡격막 호흡을 통해 흉부 외측이 요추 쪽으로 팽창되며 척추 측만증을 회복하는 등 더 많은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학 전문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지만 횡격막 호흡으로 인한 효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운동역학 관점에서의 횡격막 호흡 훈련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